50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 짓기.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다. 열자는 자기가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3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였습니다. 돼지 기르기를 사람에게 밥 먹이듯이 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편 응제왕 중에서 50이 되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해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모든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더 자주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이 닿는 곳과 만나는 모든 인연을 존중하고 일상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조계사신 중 기도회양 법회에서 원명 스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미안하다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고맙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미소 짓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쌓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모든 존재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말씀은 꼭 품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얼핏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왜 이 말들은 그토록 전하기 어려운 걸까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나 성인이 되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지독한 편견과 의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쉴 새 없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은 온통 적들만 남습니다. 그뿐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가득한 사과의 말, 고마움을 표현한 말,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조언마저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시험에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지금 당장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가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면에 자리한 학습된 공격성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잔혹함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가 세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더 크다고 배에 한껏 공기를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버린 개구리처럼 살아왔습니다. 반평생을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50에 변화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요. 억지로 자아를 억눌러 왔던 50의 마음은 휴화상과 같습니다. 이제는 편해지고 싶은데 여유로워질 때가 되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5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욱하는 일이 30, 40일 때보다 더 많아지는 이유 역시 경쟁의 그늘에서 수십 년을 시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50 무렵에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 한 번 삐끗했을 뿐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모두 급전직하로 추락합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50의 우리는 반드시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기로회를 아십니까?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베풀던 연회를 지칭합니다. 고려 때는 주로 관직에서 은퇴한 선비들의 모임을 의미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기로소에 들어간 신하들을 위한 연회의 뜻으로 쓰였답니다.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기로회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70이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이 참여하는 단체였습니다. 기로회에 쓰인 늙을 기는 원래 나이 60을, 늙은 노는 70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50은 아직 노인이라고 말하기 이른 시기이지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조선시대에도 늙음의 기준은 최소 나이 60 이상부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기로회는 조선 태종 이후 급격하게 존재감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기로회가 왕의 정치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태종이 기로회의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가 되려 영향력을 잃게 된 셈입니다. 예순과 이른의 지혜를 인정해서 만들어진 기로회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로회의 구성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직을 잃은 허전함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역설적으로 공직에서의 퇴출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소확행은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돈, 명예, 권력처럼 크고 화려한 것을 줬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다. 앞에서 본 기로회의 구성원 역시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소확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건 아닐까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음식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 이쯤에서 장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열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계함이라는 무당에게 현혹됩니다. 이때 열자의 스승인 호자는 열자가 무당에게 매혹된 이유가 무당이 제시하는 거짓된 도의 내용이 아닌 형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호자는 열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충실히 갖추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스승 호자의 말을 들은 제자 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자는 헛된 것에 이끌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그가 고향에서 자신의 부족한 학문적 소양을 갈고 닦기 위해 공부에 열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자는 귀향 후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기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 안의 가식과 차별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자만의 소확행에 이른 것이지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들었지만 그 개념은 이미 수천 년 전 장자에 나온 열자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휴양지나 예쁜 도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 타인, 동물, 자연과 더불어 살며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나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주변을 둘러싼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문제이지요. 거기에는 나태한 시간을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나태한 시간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50이 되어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지요. 나태해질 것인지 적절하게 분주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개인의 선택에 따를 뿐입니다. 다만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기 이야기 없이 오직 남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니까요. 50에는 적절하게 분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주해지는 방법을 장자는 열자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반려견을 정성스럽게 챙기는 것. 장자에 의하면 이런 소소한 분주함이 모여 50의 소확행을 이루고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지요. 50의 배움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50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 짓기.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다. 열자는 자기가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3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밥을 하였습니다. 돼지 기르기를 사람에게 밥 먹이듯이 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4편 응제왕 중에서 50이 되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특히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해보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모든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더 자주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발이 닿는 곳과 만나는 모든 인연을 존중하고 일상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조계사신 중 기도회양 법회에서 원명 스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미안하다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면 고맙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미소 짓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쌓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마음 아팠던 모든 존재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좋은 말씀은 꼭 품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얼핏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잘 나오지는 않는 말입니다. 왜 이 말들은 그토록 전하기 어려운 걸까요? 아마 성장 과정에서나 성인이 되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지독한 편견과 의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쉴 새 없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은 온통 적들만 남습니다. 그뿐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가득한 사과의 말, 고마움을 표현한 말, 사랑의 언어를 들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조언마저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나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시험에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지금 당장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행복을 가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면에 자리한 학습된 공격성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잔혹함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가 세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더 크다고 배에 한껏 공기를 집어넣다가 배가 터져버린 개구리처럼 살아왔습니다. 반평생을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50에 변화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요. 억지로 자아를 억눌러 왔던 50의 마음은 휴화산과 같습니다. 이제는 편해지고 싶은데 여유로워질 때가 되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그렇지 못하게 만듭니다. 50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욱하는 일이 30, 40일 때보다 더 많아지는 이유 역시 경쟁의 그늘에서 수십 년을 시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50 무렵에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 한 번 삐끗했을 뿐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모두 급전직하로 추락합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50의 우리는 반드시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평화와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기로회를 아십니까?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베풀던 연회를 지칭합니다. 고려 때는 주로 관직에서 은퇴한 선비들의 모임을 의미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기로소에 들어간 신하들을 위한 연회의 뜻으로 쓰였답니다.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기로회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했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임금이나 관직에서 물러난 70이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이 참여하는 단체였습니다. 기로회에 쓰인 늙을 기는 원래 나이 60을, 늙은 노는 70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50은 아직 노인이라고 말하기 이른 시기이지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조선시대에도 늙음의 기준은 최소 나이 60 이상부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기로회는 조선 태종 이후 급격하게 존재감을 잃습니다. 그 이유는 기로회가 왕의 정치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태종이 기로회의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가 되려 영향력을 잃게 된 셈입니다. 예순과 이른의 지혜를 인정해서 만들어진 기로회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로회의 구성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직을 잃은 허전함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을 찾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역설적으로 공직에서의 퇴출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소확행은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돈, 명예, 권력처럼 크고 화려한 것을 줬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입니다. 앞에서 본 기로회의 구성원 역시 자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소확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건 아닐까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음식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 이쯤에서 장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열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계함이라는 무당에게 현혹됩니다. 이때 열자의 스승인 호자는 열자가 무당에게 매혹된 이유가 무당이 제시하는 거짓된 도의 내용이 아닌 형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호자는 열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충실히 갖추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스승 호자의 말을 들은 제자 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자는 헛된 것에 이끌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그가 고향에서 자신의 부족한 학문적 소양을 갈고 닦기 위해 공부에 열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자는 귀향 후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오로지 아내를 위해 밥을 짓고 돼지를 기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세상 일에 대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 안의 가식과 차별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자만의 소확행에 이른 것이지요.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들었지만 그 개념은 이미 수천 년 전 장자에 나온 열자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휴양지나 예쁜 도시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족, 타인, 동물, 자연과 더불어 살며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행복은 결국 나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 주변을 둘러싼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문제이지요. 거기에는 나태한 시간을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나태한 시간을 제대로 가진 적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50이 되어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지요. 나태해질 것인지 적절하게 분주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개인의 선택에 따를 뿐입니다. 다만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기 이야기 없이 오직 남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니까요. 50에는 적절하게 분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주해지는 방법을 장자는 열자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위해 밥을 차리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반려견을 정성스럽게 챙기는 것. 장자에 의하면 이런 소소한 분주함이 모여 50의 소확행을 이루고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겠지요. 50의 배움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